안녕하세요. 썰푸는 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8년차, 이혼은 2년차 아라이의 엄마입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도움받으며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고 꾸역꾸역 가정 지키겠다며 참으며 살았으면 아마 제 명예 못 죽었을 거예요. 제 결혼 생활이 다른 여자들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찢어지기 힘든 건 아니었지만 제가 시집 간다고 해서 저한테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지원받으면 좋지만 저는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기에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댁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도와주지 않은 이유가 아주 소름 돋습니다. 저희가 돈이 부족하면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지 않을까 하는 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댁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고 돈 없다고 얹혀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그 대신에 부동산 다니면서 저 대신 매물을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직장인 전세 대출 이용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신정에서 나중에 아이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친정이랑 가까워서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신혼집 구하고 가전 좀 채우니 수중의 돈이라고는 정말 쥐똥만큼 남아서 저희는 신혼여행도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둘 다 목표가 아이 낳고 가정 꾸려서 이쁘게 사는 거였기에 저희가 당장 사치를 즐기기보다는 아껴서 집과 차부터 사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대로 아이가 생겨서 좋긴 했지만 팔자 좋게 육아휴직하고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딱 2달 몸추 스르고 친정이 아이 부탁하고 바로 출근을 했어요.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던 중인데 심지어 아이까지 생겼는데 지금 제가 쉬면 금방 모은 돈 다 까먹을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죠. 친정이랑 같이 살면 시댁은 안 오는 거냐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자주 안 간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은 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애틋하게 반겨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살림 몰아놨다가 저한테 시키시는 것뿐입니다. 남편은 주 6일 근무라 그냥 쉬고 있어도 제가 별말은 안 해요. 그렇게 시댁에 시달리며 6년쯤 지났을 때 대출이 절반이긴 해도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친구들 전세 살거나 좀 오래되거나 작은 아파트 살면 그런 걸로 놀린다고 해서 무리한 것도 없지는 않아요. 저희는 살림이 이제 좀 피나했는데 시댁에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공격적으로 변하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기나긴 설득 끝에 병원을 모셔갔습니다. 결과는 치매였죠. 치매여도 저를 부려야겠다는 건 안 까먹으시는지 줄기차게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괴롭히긴 했어도 그래도 가족인데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서부터는 대소변 실수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증세가 심해질수록 제가 돌보기에도 벅찼고요. 저 정도면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댁이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계획했던 임신은 아니었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참 돈도 벌어야 하고 시어머니도 살펴야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죠. 친정은 그래도 친정이니까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도 좀 부탁드리겠다고요. 부모님은 축하한다며 셋째, 넷째 다 상관없으니까 건강하게만 출산하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에는 언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했는데 어쨌든 마찰은 피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임신을 해서 더 이상 어머니 간호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이지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이 가진 거랑 시모 간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저보고 머리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시댁으로 아주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시누이도 자기가 평일 다 돌보고 저는 주말만 돌보면서 뭐가 힘드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요일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찬해놓고 오면 그거 그대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있어요. 빨래도 일주일치 쌓여있고 집 상태도 그렇고요. 남편한테 제가 더 이상은 못한다. 지금 우리 애한테도 신경 제대로 못 쓰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발목 잡혀야 하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시댁에 돈도 있으면서 요양원 보내지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했더니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멀쩡한 엄마를 요양원을 보내냐는 거예요. 멀쩡하면 네가 가서 모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남자라서 그런 거 못한다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시댁 못 간다고 요양원 보내던지 시댁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싸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름쯤 지났나 시누이가 저보고 500만 원에다가 수술 비용까지 다 대줄 테니까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갖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나 싶어서 시누이한테 처음으로 미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하고 시누이의 언행과 시어머니 문제로 한바탕 격하게 싸웠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혈을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니겠지 하며 바랬는데 결국 저는 아기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언제부터 시댁에 다시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바라보니 본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며 병원을 떠나더라고요. 회사에는 유산 때문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니 당연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종 설명한 후에 저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학동 연락해서 가전제품 싸게 판다고 하니 다들 바로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짐이랑 제 짐만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 가서 이혼 서류 하나 받아서 제 부분 다 작성해서 집에 놓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연락 와서는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병수발 들기 싫다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아직도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저한테 연락 와서는 어디서 되먹지 못한 짓을 하냐며 손주 데려오라고 저보고 키울 자격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다 주면 되냐고 쿨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애 절대 뺏길 생각 없었지만 집착하는 모습 보이는 순간 약점 잡히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애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서 애 봐달라고 할 생각하지 말라고 알아서 키우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어버버버 하시면서 애가 엄마가 있어야지 어떻게 엄마 없이 키우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다시 연락해서 서류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못한다며 서류 갈기갈기 찢어서 보냈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개싸움을 원하는 거냐고 원하면 해준다고. 내일까지 다시 서류 작성해서 안 보내면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시댁에서 털어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털어올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세게 나가지 않으면 저 비정상적인 시댁에 또 휘둘리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작전이 먹혔고 남편이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냈더라고요. 아파트 대출도 어차피 제가 혼자 갚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받아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으니 정리는 생각보다 금방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에 친정부모님 저희 아파트로 모셔서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의 엄마이면서 여전히 사랑받는 딸로 살아가는 게 비록 싱글맘일지라도 너무 행복하네요.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 수발 어떻게 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시어머니가 제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썰 푸는 총각이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